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분양가 중개 시즌3 59화로 찾아왔습니다. 어느 단지냐면 의왕 시청역 SK뷰 아이파크입니다. 오늘은 그냥 SK 정도로 부를 것 같습니다. 공고 영상이고요. 일단 얘에 대한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5, 4, 3, 2 인덕원 그리고 반포. 이게 무슨 뜻이냐? 의왕 같은 경우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수원 북쪽에 위치하죠. 좀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좀 길게, 규모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닌데 수도권에서 왼쪽으로는 안양과 군포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수원이 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과천입니다. 입지 좋죠. 근데 얘가 좀 특이한 게 이렇게 위성비로 오시면 산이 많아요. 거의 50% 정도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왕시는. 그러다 보니까 이 평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의왕역이 있는 곳, 여기가 하나 축이 있고, 또 하나는 수원에서 요 의왕역 쪽 말고 요 산과 산 사이, 요 백운산 자락을 갖다 통과하는 길이 있어요. 요 자락으로 해서 의왕시 행정타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왕 고천지구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흔히 개발지구 보시면 이렇게 의왕 고천지구가 뜹니다. 사실 작년에 여기 들어간 아파트가 하나 있었고 선별단지로 저희가 영상 띄워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디? 여기입니다. 바로 시청 위쪽에 들어갔던 의왕 고천 대방 디에트르. 잘 됐죠. 완판됐는데 당시에는 얘가 84 같은 경우에 6억에서 8억대 한 단지 안에서 가격차가 좀 있었어요. 이쪽에 납골당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저는 큰 문제 아니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때 싸게 들어가셨던 분들, 왜냐면 이번에 분양가가 이 SK는 여기 들어가거든요. 도로변에 더 가깝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인덕원선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번 가격에 비하면 작년에 제가 말씀드릴 때 들어가셨던 분들은 상당히 잘 들어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오늘 이 SK뷰인데 왜 제가 한 줄 평을 5, 4, 3, 2, 1 인덕원 했느냐, 여기 보이시나요? 동탄 인덕원선이 개설이 됩니다. 26년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좀 멀리서 보면 백육역이 이제 수원 이목디에트르, 이목지구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여기 바로 백오역입니다. 그게 의왕 고천에 들어가고, 그 다음 백사가 오전 쪽에 들어가고, 백삼, 백이가 호계하고 평촌 아래쪽에 들어가고, 그 다음이 인덕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인덕원에 뭐 들어옵니까? GTX 들어오죠.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쪽이 교통 여건이 상당히 좋아져요. 그것도 26년 예정으로 돼 있고, 물론 GTX-C는 좀 밀린다고 하지만 사실 오늘 들어갈 SK가 30년도에 들어가는 걸로 예정돼 있거든요. 따라서 뭐 SK가 들어갈 때쯤이면은 GTX-C가 거의 가시화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105, 104, 103, 102역, 그 다음에 인덕원까지 요 라인이 사실 아파트 가격이 움직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얘기 때문에 105역에 들어가잖아요, SK가. 그래서 105역, 104, 103, 102, 그 다음에 101이 인덕원역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써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포는 왜 들어갔느냐, 사실 오늘 SK 말고도 얘하고 한 2, 3일 차 두고 들어가는 아파트가 하나가 더 있어요. 안양차이 헤리티온이 들어갑니다. 명항역 쪽에 들어가는데 평촌 가운데 들어가지는 않고요. 근데 이 두 단지 공통점이 뭐냐면 반포로부터 시작될, 사실 저는 이게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보는데, 내년에 DH 클래스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분양이 이루어지죠. 그 분양과 그 가격의 추이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지점들이 바뀔 거라고 봐요. 저는 향후 10년간 수도권의 부동산 지도를 바꿀 대표적인 게 반포에 들어가는 DH 클래스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GTX 개통들이라고 보거든요. 이와 연관된 이야기를 오늘은 조금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 단지도 이것과 연관이 없지 않기 때문에. 반포 가격이 결국은 과천, 평촌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칠 거고, 특히 GTX C라인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한 줄 평을 적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기본적인 정보부터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화방 경직성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대단지예요. 거의 2000세대급입니다. 1912세대 재정비 물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일반 분양은 아니지만 의왕 고천지구, 즉 행정타운 중심인데, 여기가 의왕 시청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찰서, 소방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상업지구도 있고, 요 고천지구가 크지는 않은데 바로 그 건너편에 메모드급으로 들어간 단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신축 얘만은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단지들은 구축들이고, 최근 들어서 이 도로변으로 해서 신축들이 들어가 줍니다. 이거는 뭐 105역뿐만 아니라 104, 103 쪽으로 가도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일단 단지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역 핵심 단지입니다. 의왕 고천지구. 얘는 그 지구에 들어가진 않지만 오히려 의왕 고천지구의 공동주택들은 지난번 디에트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좀 먼 놈들도 있거든요. 여기 개설이 됩니다. 여기 개설되는데 여기서 좀 먼감이 있는데, 반면에 의왕시장 SK뷰는 가지구, 나지구가 있거든요. 재정비 분양. 얘는 나지구인데 가까운 곳에서도 재면은 뭐 200m권입니다. 물론 단지 좀 뒤쪽까지는 대략 400m,
충분히 도보 가능한 거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단지 뒤쪽까지도 400m권 이내에 들기 때문에 가까운 곳은 200m권이고 그래서 초역세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단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역 핵심 단지로 볼 수 있고요. 규모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걸 봤을 때 역세권이죠.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인천시청역 105역입니다. 인동선 즉 동탄 인덕원선에 새로 개설되는 역 중에 하나인데 가칭 의왕시청역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단지. 이 의왕시청역은 28년 예정. 좀 전에 26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건 우리나라가 항상 그렇듯이 밀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최근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26년이라고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수정이 됐습니다. 28년 12월로. 근데 얘가 30년에 들어가거든요. 따라서 들어갔을 때 입주하셨을 때 이 의왕시청역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분양가만 좀 잘 나와줬다면 하방 경직성을 갖출 만한 단지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선별 단지로 보여드린 거고요. 기타 분양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 필수 단지입니다. 일단 인동선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6역도 있는데 106, 105, 104, 103 이렇게 나가면서 인덕원에 가까워질수록 인덕원 애들은 GTX 이용 용이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많으시고 또는 11호 대책이 나왔잖아요. 의왕시는 뭐 안타깝다 그래야 될까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일단 규제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규제 지역에 들어갔을 때에도 최근에 상황을 보면 트리니원이라든가 TL1 분당이 들어간 이런 애들 반포나 분당이 들어간 이런 애들 잘 됐거든요. 저는 얘도 입지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11호 대책이 미치는 영향을 갖다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 정보 드립니다. 공고 영상이고요. 1일날 특공 있고 2일과 3일에 일반 1순위, 2순위 있습니다. 교통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의왕시청역을 이용하게 되는데 인동선 105역인데 28년 12월 예정입니다. 여기 써놓지는 않았지만 사실 얘는 더 중요한 게 인덕원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덕원역에 현재는 뭐 31년 예정인데 좀 밀릴지 모르지만 GTX-C가 개통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인동선을 통해서 인덕원역에 가면 4호선을 환승해서 서울 쪽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사실 4호선은 노선 자체에 대해서 아주 서울에 있는 노선 중에서 좋은 노선이라고 평가받지 못하잖아요. 물론 강북 쪽은 가는데 좋지만 그런 의미에서 인덕원역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GTX-C가 개통됐을 때 인덕원에서 갈아타면은 삼성역까지 뭐 10분이면 가니까 인덕원에서는 1912세대 중에 지정비 물량이다 보니까 958세대가 이번에 일반 물량입니다. 그래도 많이 나왔어요. 절반 정도 나왔거든요. 특공은 508세대, 일반도 450세대 꽤 많이 물량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의왕시에 있으신 분들은 물론 의왕역도 GTX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 여기도 관심이 많으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고 40층 상당히 높게 들어가죠. 11개 동이 들어갑니다. 모습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도로변 앞쪽으로는 아까 보여드렸지만 가지구가 있고 나지구인데 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높집 높게 멋있게 들어가는 단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주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30년 1월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앞에 개설될 인동선 105역 의왕시청역은 입주했을 때부터 이용할 수가 있고 그 후로 조금만 기다리시다 보면 GTX-C를 인덕원선에서 이용해서 강남 접근성 상당히 좋아지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상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재당첨 10년과 전매 3년이 적용됩니다. 과열지구잖아요. 그렇죠? 전매 3년이 있긴 한데 전매 3년이 얘가 입주가 30년이다 보니까 준공 전에 전매할 수는 있죠. 다만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계속 가져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전매하는 것보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양가 중요한데 59형이 7억에서 7.9억, 74가 8에서 9.1억, 그다음 84형이 9.2억에서 10억에 나왔습니다. 형별로 좀 편차가 있죠. 단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위치나 이런 것 그리고 타입에 따라 좀 많습니다. 확장비는 59가 1600, 74가 1800, 84가 2000에 나와서 민간 물량 치고는 아주 비싸게 나온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싼 84가 3000까지도 가기 때문에 그냥 평균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에어컨은 5개 기준 850, 대략 100만 원 정도는 싸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옵션이 중요한데 얘가 옵션으로 그렇게 많이 붙지는 않았어요. 59가 2000, 74가 2500, 84가 3000입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렇듯이 최고 풀옵션으로 다 박았거든요. 즉 옵션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저가형 모델이 있고 고가형 모델이 있는데 저는 고가형으로 일단 다 넣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다 해드리죠. 모든 단지 가전은 제외하고요. 그랬을 때 이 같은 경우에 84가 3000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웬만하면 4000, 5000이 기본이거든요. 옵션이.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게 부담되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확장 에어컨 옵션을 합한 실질 분양가를 봐야 되는데요. 계약금 일단 10%, 중도금 60% 일반적인 상황으로 나왔고 이 기본가에다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59형은 확장하고 에어컨 합하면 2500 정도, 그 다음에 옵션 2000인데 뭐 옵션 다 하지는 않으시니까 4000 정도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74도 비슷합니다. 4000 정도 돼 있고 다만 84는 확장비가 좀 더 세잖아요. 59에 비해서 500만 원 세니까 요거 다 합했을 때 대략 5000 정도는 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5000을 보탠 것이 여기서는 실질 가격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59형 실질 분양가는 7.4억에서 8.3억이고 74형 같은
경우에는 8.5억에서 9.6억, 거의 10억에 육박하죠. 84는 9.7억에서 10.5억, 즉 프로했을 때 84는 10억이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적어놓은 건 이건 세대수입니다. 주력은 5구형입니다. 이번에 1000여 세대 나왔는데 572세대, 이번에 950여 세대가 나왔는데 572세대가 5구에 몰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74 있고 84가 적습니다. 50세대밖에. 그 다음에 소형 물량들이 있어요. 소형이 있어서 그건 제외하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주력은 5구가 될 텐데, 그래서 5구하고 84 갖고 오늘 주변 단지하고 한번 비교를 좀 뒤에서 해드리겠습니다. 평면도는요, 나왔습니다. 그랜드 오픈을 보통 금요일날 하는데 얘는 그래도 일찍 내줬어요. 오늘 제가 수요일날 찍고 있는데 유니트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46이 있습니다. 46도 세대수가 적진 않습니다. 100여 세대 넘어요. 51도 있고. 근데 46 같은 경우에 20평 좀 안 되죠. 근데 침실 2개 넣어주고 거실과 주방도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46이나 이런 건 많이 보시지 못하잖아요. 46 치고 잘 나온 평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6급에서 비교했을 때 51 같은 경우도 저는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보통 4구하고 51이 비슷한데 51인데 3베이 마통풍 구조로 넣어줬고 침실도 3개가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5구를 전반적으로 좀 축소시켜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화장실, 욕실이 이쪽에 붙어있죠. 침실 이쪽에 붙어있다는 거. 대신에 침실 쪽에다가 드레스룸을 넣어줬습니다. 사실 5일형에서 많은 가족이 사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신혼부부나 애 하나 정도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구조. 3베이 마통풍 구조, 상당히 5일에서 잘 안 내는 구조거든요. 보통 막 타워형으로 내버리잖아요. 근데 얘는 잘 나왔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요. 주력은 5구인데 5구에도 3베이 마통풍 구조로 잘 빠졌습니다. 작게나마 그래도 드레스룸 넣어줬어요. 침실에 드레스룸 안 넣는 경우도 많거든요. 5구형 같은 경우에 얘는 깔끔하게 잘 넣어줬고, 하지만 뭐 규모 자체는 작기 때문에 침실 3을 갖다가 생활 패턴에 따라서 옷방으로 쓰거나 아니면 이쪽 한쪽에다가 붙박이장을 설치를 하셔야겠죠. 여하튼 그래도 잘 나온 구조입니다. 5구형에서. 물론 4베이 구조가 있긴 한데 얘가 재정비 물량인 거 생각해보면 잘 빼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5구B 같은 경우가 이제 타워형인데 이 거실 쪽이 양면창이 아닌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드레스룸이라든가 파우더룸 독립적으로 잘 넣어준, 그 다음에 주방은 숨긴 주방이죠. 일종의 괜찮게 나와준 평면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74부터는 좋습니다. 마통풍 구조에다가 알파룸이 들어가줍니다. 보시면 그쵸? 드레스룸도 나름 크게 들어가지고 현관 창고도 들어가줍니다. 팬트리가 들어가주는 거죠. 따라서 74에서는 상당히 잘 나온 평면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요. 74B는 타워형인데 얘 같은 경우에도 침실 3쪽에 복도 팬트리가 들어가 있어요. 침실 1에 드레스룸 파우더룸 갖춰져 있고 전반적으로 타워형에서 잘 나온 이런 평면도. 84는 물론 84는 A, B 합해서 48세대밖에 안 나왔습니다. 특히나 A형은 27세대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통풍 구조, 조합원들하고 똑같은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나왔고 알파룸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알파룸 확장시켜서 주방을 크게 쓸 수도 있고, 주방을 확장시키면서도 여기를 팬트리 큰 걸로 남겨둘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알파룸은 알파룸 자체로 놔두는 게 나중에 매도하실 때 나쁘진 않아요. 현관 창고도 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나온 평면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B형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타워형으로 나왔는데 복도 팬트리 들어가 있고 전반적인 어떤 타워형이 갖춰야 될 거는 잘 갖췄다. 일단 팬트리가 복도 팬트리도 있고 현관 팬트리도 있어요. 신발장 따로 있고, 따라서 나쁘지 않게 나왔다. 최근에 이 타워형에서 여기를 양면창으로 거실 쪽으로 해주는 게 있는데 얘는 대신에 주방을 숨겨버리는 구조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불호가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평면도 46하고 51은 비슷한 급의 다른 단지에 비교했을 때 전 잘 나왔다고 생각하고, 5구형은 4베이가 아닌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나와준 거 아닌가. 그 다음에 7484는 알파룸과 팬트리들을 그래도 꾸역꾸역 다 넣어줬거든요. 나쁘지 않다. 특히나 알파룸이 있다는 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면도는 나쁘게 나오지 않았다. 재정비 물량 중에서는 최근에 트리니언이나 티에르원 이거 말씀드릴 때 물론 분양 되게 잘 됐고 입지 때문에 냈는데 5군데 방 2개짜리 있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잘 나온 평면도라고 평가할 만하다, 재정비에선,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게 있죠. 아무래도 재정비 물량이다 보니까 84는 전부 저층입니다. 보시면 84AB는 다 4층 이하, 84B가 106동에 6층까지 있긴 해요. 근데 전반적으로 저층입니다. 이 오렌지색 계열이 전부 다 84거든요. 따라서 좀 물량이 저층 위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5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파란색 계통이 5구거든요. 백일동 같은 경우에 고층까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푸른색 계통들은 고층까지 골고루 잘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111동 같은 경우에 회색인데 이게 임대가 있습니다. 임대 물량이고 거기에 46이 같이 들어가줘요. 46 같은 경우에는 뭐 오랫동안 사신다기보다도 어떤 신혼 때 일종의 사다리 정도로 보시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74 같은 경우는 초록색 계통입니다. 74들도 보시면은 74
74A는 고층이 없어요. 중층 이하고 물론 최고층은 있어요. 39층에 딱 두 세대가 나와 있긴 한데 74B가 전반적으로는 14층 이하고 초록색, 완전 초록색인 74B가 고층까지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 재정비 물량들의 어떤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감안하시고 청약을 넣으시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84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첨만 되신다면. 따라서 정리해드렸습니다. 84는 저층이고 74A는 중층 이하, 74B는 고층까지 있고 나머지 평형들 특히나 5구 주력인데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46형은 임대동에 같이 들어간다. 111동인가?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체 편의성은요. 피트니스 GX, PT, 골프연습장, 장원도서관, 독서실, 주민카페도 들어가지고 게스트하우스하고 사우나도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세대 창고도 들어가줍니다. 잘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 고급화에서 수영장 정도 빼고는 다 들어갔습니다. 수영장 들어가면 워낙 비싸지니까 물론 2000세대 규모라서 수영장을 넣으려면 안 넣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분양가라든가 이런 거 고려했을 때 그리고 소형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관리비 측면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커뮤니티도 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포츠존 지하 1층에 들어가는데요. 피트니스 있고 GX룸, PT룸 다 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가운데 썬큰이겠죠. 채광이나 조망 같은 건 나쁘지 않다. 로비 있고 여기 보시면 사우나가 있습니다. 건식 사우나 아니고 온냉탕 써 있잖아요. 습식 사우나로 잘 들어줬습니다. 남녀 있고 그다음에 한쪽에 골프 연습장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층하고 지하 1층이 연결돼서 독서실하고 작은 도서관도 들어주고 게스트하우스가 3채가 들어가 줍니다.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 주민 카페 들어가 줍니다. 생각보다 카페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가 높습니다. 많이 이용들 하시고 그 다음에 패밀리존이라고 해서 경로당 어린이집은 뭐 모든 단지 들어간 거고 맘스테이션하고 관리사무소 이렇게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수영장 정도 제외하고 물론 고급화단지 스카이라운지 들어가긴 하는데 그런 거 제외하고 깔끔하게 다 잘 들어가 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조감도상으로 규모가 어떻게 된지가 가늠이 안 돼요. 뭐 탁자 같은 게 좀 놓여져 있어야지 가늠이 되는데 뭐 2000세대 단지니까 그리 작지 않은 규모로 들어가지 않을까. 썬큰이라든가 로비, 사무실 규모로 봤을 때 상당히 크게 들어가는 커뮤니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건 이제 뭐 여러분들이 모델하우스나 이런 데 방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확인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차도 잘 났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차가 재정비 물량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1.5서대 1로 일단 제가 파악했거든요. 공홈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1.5서대 나쁘지 않죠. 특히나 얘네가 소형이 많잖아요. 46, 51, 59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서대를 해줬기 때문에 주차에 있어서는 특히나 재정비 물량에 있어서 상당히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정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나왔어요. 자체 편의성은 나무랄 데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은 고천초와 의왕중 등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보시면 지금 초등학교가 있어요. 찍으면 나오거든요. 고천초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고천초가 재밌는 게 가지구고 나지구가 여기가 재정비인데 그 가운데 딱 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제가 알기로는 이설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멀리 이설하는 게 아니라 요 지금 들어간 SK뷰 있잖아요. 요 뒷자리인가? 여기? 즉 초품화로 들어가 줍니다. 지금도 위치가 초품화인데 가와 나지구 개발하다 보니까 얘를 옮겨야 됐었던 거예요. 사랑설레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얘가 이쪽인가로 옮겨져서 자세한 위치는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 일단 SK뷰에서는 초품화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의왕중도 바로 위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의왕중 있잖아요. 여기가 SK가 들어가야 되니까 150m 거리 이쪽 단지 위쪽에서는 따라서 초중은 거의 뭐 초품화하고 유치원도 들어가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복합으로 초등학교 중학교에 있어서 나쁘지 않고 뭐 뒤에 고등학교도 있긴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이제 뭐 얘가 안양학군 쪽으로도 되는 걸로 알거든요. 고등학교는 따라서 성적에 따라 달려지는 거니까 고등학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학원가는 여러분 잘 아시는 평촌입니다. 작년에 베스트 뉴 할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평촌을 한번 분석해 드렸죠. 귀인마을인가? 여기 딱 들어가시면 여기 써있죠. 평촌 학원가라고 아예 나옵니다. 네이버 지도에 평촌 학원가라고 나와요. 셔틀도 충분히 다니고 평촌의 셔틀이 어디까지 다니는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여기 충분히 다닐 수 있고 특히나 인도고성 개통됐을 때 103역이 평촌 학원가 아래쪽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뭐 교육적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뭐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3대 학원가에 들어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적어도 5대 학원가에 들어갑니다. 평촌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교육적 측면은 상당히 좋다. 다른 단지들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초품화인데 어디 동떨어져 있는 것보다 초품화가 아니더라도 이런 학원가가 가까운 게 더 좋다고 제가 말씀드린데 얘는 초등학교 품고 있고 중학교도 200m권이고 평촌 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측면에서는 의왕 쪽에서는 거의 탑급에 들어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편의성은 뭐 이 의왕 고천지구 자체 행정타운이 있잖아요. 좀 전에 보셨지만 시청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용하기 쉽고요. 그다음에 평촌이라든가 수원 화서정자지구가 위아래로 있기 때문에 편의성에서는 못 끌릴 것 없는 이런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있는 단지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분양가 착하냐 적절하냐, 10억이 좀 넘었잖아요. 84가. 저는 이렇게 써놨어요. 일감은 좀 비싸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10억이 넘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작년에 디에이트르 때도 8억 넘는다고 뭐라 그러셨거든요. 제가 괜찮다고 그랬을 때. 저는 이 단지도 비싼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들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일단 주변 단지 비교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일단 30년 1월에 들어가는 SK 같은 경우에 59가 7.4억에서 8.3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84예요. 얘가 9.7에서 10.5 프로했을 때 고층 프로 기준입니다. 최고층 최고가인데 이걸 갖고 비교해야 되는데, 일단 파란색 계열 있죠. 얘네들 요 세 단지, 요거는 바로 주변에 있는 단지들입니다. 하나는 의왕시청역 쪽에 있는 구축들이에요. 20년 차 이상 되는 아파트들, 즉 1기 신도시 시절부터 들어간 애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00만 호재일 때 1기 신도시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이런 곳들에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94년 솔고 아파트라든가 94년 포운 아파트 1기 들어갈 때 들어갔던 아파트들, 얘네들이 있어요. 독립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택지집으로 딱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있고, 그 다음에 98년 2000년대 초반 들어간, 즉 2기 신도시 들어갈 때 들어간 아파트들이 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구축이잖아요. 지금 30년이 넘었어요. 얘네는 즉 20년 30년 됐는데 얘네 아파트들이 대략 4.5억에서 5억인 겁니다. 전고점 6.5억이었습니다. 여러분 직접 들어서 모든 단지 보시면 돼요. 제가 정리해둔 거거든요. 작년 디에이트르 때도 한번 조사를 해드렸고, 요거보단 대략 2배 정도가 나와요. 근데 30년 차 나잖아요. 여기 20년 차 이상은 그나마 덜 된 단지고, 좀 전에 보여줬던 단지는 94년도 아파트들이잖아요. 30년 단지들이요. 이 정도는 안다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것 자체도 큰 차이 아니다라고 보고요. 그럼 또 딴 거 없느냐? 2018년 들어간 서해그랑물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위쪽으로 있는데, 여기 가 나지구 재정비되는데 바로 위쪽. 그러니까 의왕시청역에서는 좀 더 멀죠. 서해그랑물이. 근데 얘가 18년도 들어갔어요. 얘 들어가보시면 실거래가가 펜트 빼고 전부 다 84단지들이거든요. 다만 거래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25년 3월에 6억 9천, 근 7억 쳤고요. 10월 달에 6억 3천도 있고, 바로 그 전 달에는 6억 8천도 있습니다. 또 다른 타입도 보시면 뭐 작년에 7억이 있었던 거고, 8월 달에 6억 6천 있고, 이런 식으로 7월에 7억, 그 다음에 8월에 6억 3천도 있습니다. 약간씩 편차가 있죠. 6억 3,800이 9월에 있었고요. 타입별로 조금 다른데 6억에서 7억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전고점은 8억에서 8.5억이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SK하고 어떻게 됩니까? 12년 차 나게 됩니다. 즉 지금으로서는 7년 차인 아파트죠. 18년도 들어갔으니까. 따라서 지금 아직은 준신축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이파크가 워낙에 늦게 들어가요. 30년도 들어가니까. 지금부터 거의 4년이 넘게 뒤에 들어가거든요. 입주도 이 기간이 긴 건 상당히 장점인데, 즉 들어갔을 때는 12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서해그랑블하고 이 SK가. 그랬을 때 지금 7억 선까지 가고 있는데, 서해그랑블이 그보다 입지도 괜찮고 단지 구성 같은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서해그랑블은 대규모 단지가 아닙니다. 4동짜리 530세대 중규모 단지예요. 그리고 주차도 1.1대1입니다. 이런 아파트가 지금 7억까지 가고 있는데, 앞으로 4년 뒤에 12년 차 나서 들어갈 아파트가 10억 선이다.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높은 가격이 아니라고 보고, 또 하나가 있는데 주변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방 디에이트를 작년에 분양했다고요. 근데 얘가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니까 얘가 거의 후분양에 가까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얘가 84가 7.3억에서 8.2억이 나왔었습니다. 105역까지 도보 가능한데 좀 거리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한 800m권 나오는데 걷기가 힘들다는 뭐 이런 욕도 먹고 그랬던 단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지금 어느 정도 가고 있냐면, 얘도 중규모 단지예요. 492세대인데 얘는 지금 올해 들어갔으니까 매매는 안 되고 있어요. 실거래가는 안 떠 있어요. 근데 전세들이 나와 있거든요. 전세가 보시면 4.5억대 정도, 5억까지도 갑니다. 전세 5억. 여기 전세가율이 50% 좀 넘거든요. 왜냐면 서해그랑블이 지금 아까 보셨지만 최고가 7억인데 전세들이 4억 정도 되니까 50% 조금 넘고, 뭐 70%는 당연히 안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지금 4.5억 정도에서 5억 정도 전세가가 간다는 건, 얘 지금 분양가보다는 좀 괜찮게 나오고 있다. 시세가. 물론 지금 거래는 없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번 SK 가격은 얘하고 비교할 때도 105억까지 거래라든가, 얘도 연차가 5년은 나게 돼요. 올해 입주했는데 워낙에 아이파크가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거 봤을 때 브랜드도 그렇고 입지도 그렇고 이 가격은 용인될 만한 가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얘 갖고만은 여러분들 좀 혼동되실 수가 있잖아요. 단지가 많은 게 아니라서. 그래서 아까 한 줄평에서 5, 4, 3, 2 그랬잖아요. 백사역에 들어가 있는 거 보겠습니다. 즉 인덕원 쪽이 좀 가까운 놈인데, 의왕더샵 캐슬입니다. 21년도 들어갔고요. 얘는 인동선 백사역이 개설됐을 때 도보를 이용할 수 있는, 보시면 백사역 여기 지정돼 있죠. 딱 들어가면은 바로 그 앞에 있는 단지가 2개가 있는데, 이 대시항은 26년에 들어가요.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그 위에 있는 단지인데 얘는 그래도 1000세대 정도 돼요. 주차는 1.24대 1인데 실거래가 보시면 9억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그죠? 112A 같은 경우에 8억 9천, 8억 9천5백까지 갔습니다. 10월 달에 얼마 안 됐어요. 113B도 보시면은 B형에서 더 떨어질 것 같은데 9억입니다. 9억 1000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얘는 10월 17일입니다. 규제 지나고 나왔는데. 따라서 21년 들어간 단지, 물론 인덕원 쪽에 역 하나는 가깝지만 역까지 거리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큰 차이는 안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번에 들어간 SK하고. 근데 얘가 지금 21년도 들어갔으니까 SK가 들어갔을 때는 9년 차이가 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얘가 지금 9.1억까지 가고 있고 얘는 정고점이 사실 거의 없는데 21년도가 딱 정고점이어서 거래가 거의 없었는데 그래도 11억짜리가 거래가 하나는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4역 더샵 캐슬 104역에 들어간 놈에 비했을 때 거의 유사하게 간 거로 봐야 되거든요. 연차 같은 거 보면은. 그랬을 때 얘는 이 가격은 나쁘지 않은 거다. 작년과 디에트르가 좀 거리는 있지만 쌌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들어가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103역이 있는데 하나 더 가죠. 그래서 평촌 쪽에 붙어 있습니다. 이 103역은 여기서 더 인덕원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여기 들어갑니다. 평촌의 좀 아랫부분이죠. 여기가 이제 평촌의 중심인데 범계역하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여기 중심인데 거기서 좀 아래쪽 호계 쪽에 붙어 있어요. 이 103역 개설됐을 때 이 두 아파트 평촌 어바인 퍼스트하고 평촌 센텀 퍼스트 이 두 단지가 초역세권이 되죠. 일단 평촌 어바인을 보면 21년 들어왔습니다. 현재 준신축이죠. 그리고 메머드 단지입니다. 거의 4000세대예요. 다만 주차가 1.16대인 게 좀 아쉬운데 얘 같은 경우 보시면은 114A 딱 지금 보시면 상승세 보이시죠? 최근에 수도권 1급지대 상승세 시작됐습니다. 10.6억, 그 다음에 10억 9,800, 그 다음에 10억 7,500. 10월 달에 이런 거래들이 있었고 10억 6천에 11월 달 들어서도 이렇게 나왔어요. 보시면 올해 들어서 뚜렷하게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거. 왜냐면 초반만 해도 9억대 물건이 많았는데 지금 그런 거 없죠. 무조건 다 10억 넘어가서 11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거 딱 그래프 나오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115B형도 보시면은 10월 15일 지나서 10억 7,500에 거래가 됐습니다. 얘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죠. 작년에는 다 9억대잖아요. 얘도 지금 그래프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센텀 퍼스트인데 얘는 23년에 들어갔어요. 정말 준신축, 거의 신축급이죠. 2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가격이 110A 84인데 보시면 그냥 콱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14억을 쳤습니다. 10월 19일 날 14억을 쳤어요. 다른 형 B형도 보시면은 13억 7천을 쳤습니다. 13억 5천짜리도 있고. 그래서 정리해드렸는데 103역 쪽으로 가시면은 84가 이미 10억이 넘어가고 14억까지 갔습니다. 센텀 퍼스트는. 어바인 퍼스트에 비해서 센텀 퍼스트가 높은 이유는 딱 주차를 보시더라도 괜찮다 이런 게 보이죠. 센텀 퍼스트는 1.47대 여기는 1.16대인가 그랬잖아요. 따라서 센텀 퍼스트 103역이 물론 평촌 학원가라든가 이런 거 편의성 이용에 있어서는 의왕 SK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계속 이 가격에 멈춰 있지 않을 거라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항상 분양에서. 더구나 SK는 4년 뒤에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좀 뒤에서 얘기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이 가격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얘네 둘 다. 물론 104역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 SK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102역입니다. 인덕원에 더 가까워요. 인덕원 센트럴 자리를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이게 어디 있는 놈이냐면 102역 있잖아요. 얘는 102역 생겼을 때 바로 초역세권이에요. 얘도. 그리고 자이예요. 좋죠. 근데 얘가 2009년에 들어갔습니다. 즉 SK가 들어왔을 때 20년이 넘게 차이가 나요. 30년에 들어가니까 21년 차이 나게 되는데 얘 대규모 단지예요. 2,500세대. 그리고 주차도 1.37대. 물론 이번에 SK가 1.5대 1이긴 하지만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2009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레미안 퍼스티지 들어갈 텐데 사우나라든가 커뮤니티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요. 다만 이제 구축이죠. 지금 현재 한 15년 차가 됐고 SK 들어갈 때는 20년이 넘어가는데 얘 보시면 84가 지금 9.4억, 9.9억, 10억에 거래도 됐습니다. 6월 달에. 잠시 멈춰 있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다른 115A도 보시면 얘는 거래가 많이 되고 있죠. 딱 보면 올라가고 있어요, 얘도. 지난달 10월 달 거래 보시면 이미 11억 뚫었습니다. 11.3억, 11.4억까지 갔어요. 18일에도 10.8억도 됐습니다. 얘의 위치가 한쪽 빠져있는 위치예요. 지금으로서는. 즉 평촌에서 중에서 바깥쪽이잖아요. 이쪽 범계역 쪽이 중심인데 근데 얘가 오른 이유는 딴 게 아니죠. 지금도 15년이 넘은 아파트인데 이게 102역 들어오는 순간 한정거장 가서 인덕원에서 GTX 수시를 탈 수 있게 되니까 그리고 전반적인 최근에 이제 1급지들의 시세 상승이 있고 그게 반영된 거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아파트 인덕원 센트럴자이 좋은 아파트인데 얘보다 SK뷰가 못할까라는 얘기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평촌 이용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센트럴 차이 좋아요. 근데 20년 차가 나게 되잖아요. 2009년에 들어갔는데 30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브랜드에서는 안 밀리고 SK도.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 100여 개에 들어가 있는 인덕원 센트럴 자이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좀 전에 이제 84들만 보여드렸는데 59 같은 경우에 이번에 주력은 59잖아요. 인덕원 센트럴 자이가 59가 8.5에서 9.8억이에요. 근데 이번에 7.4억에서 8.3억에 분양하잖아요. 59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저 여기 59들도 정리해드렸어요. 103역 쪽도 이미 59 10억 넘었어요. 여기 써드렸잖아요. 10.8억이라고. 104역에 있는 의왕 더샵 캐슬도 59가 7.5억까지 가요. 이번 주력이 59인데 적어도 59 나쁘지 않다고 보고 84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 30년 입주 대비 주변 신축들의 상승세, 특히나 102역에 있는 센트럴자이 같은 경우에 20년 차이가 나게 되는데 얘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SK뷰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동탄 인덕원, 즉 인동선 라인의 어떤 강세와 미래에도 저는 이게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특히나 평촌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의왕시청역의 이번에 분양가 얘는 나쁘지 않은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좀 더 이제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동탄 인덕원 라인의 강세와 미래 강세인데 저는 발원지가 반포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가장 큰 투자 가치라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반포, 과천, 평촌, SK뷰, 아이파크니까. 발원지는 반포.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80이라고. 이게 뭐냐면 이번에 트리니원이 반포에 분양을 했고 중요한 건 내년에 얘가 들어온다는 거죠. DH 클래스트. 근데 트리니온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지금 84가 얼마가 갈 것 같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래퍼가 2009년에 들어갔는데 얘가 지금 한 40억대 나가고 있고 아리팍이 2010년대 중반 들어갔는데 얘가 지금 한강뷰 나오면 65억까지 가고 50억대입니다. 55억에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요. 작년에 들어간 원벨리가 있잖아요. 얘가 지금 60억대고 한강 보이면 70억대까지 갑니다. 트리니온은 뭐 한강 안 보인다고 쳐도 레미안 트리니온도 저는 원벨리 한강 조망 빼고는 비슷하게 가거나 좀 더 높을 거라고 그때 예상드렸잖아요. 이번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한 60억대급이라고 봤어요. 65억 정도에서 위아래로 시작할 것 같은데 TH 클래스는 얘는 한강뷰지예요. 반포의 대장이 될 텐데 그럼 원밸리하고 비교했을 때 얘는 규모라든가 들어가는 시설도 장난 아니거든요. 얘가 거의 70억 넘는 거는 기본이고 80억 치지 않을까? 뭐가? 입주 때 이거거든요. 얘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은 입주 때 가격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부동산은 중장기적으로 봅니다. 부동산 시기로 봤을 때. 저도 10년은 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내년에 분양할 텐데 얘가 들어간 다음에 2035년? 지금으로서 상당히 먼 미래라고 느끼시지만 부동산에서 그렇지 않거든요. 얘가 그때 얼마가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욕먹을지 모르지만 100억 갈 거라고 보거든요. 9평 기준. 2035년쯤에. 그랬을 때 뭘 보셔야 되냐면 한번 따로 영상을 찍어 드릴 건데 반포가 이렇게 오른 이유는 중간중간에 계속 받쳐줘서 그래요. 9년도에 레미안 퍼스티지, 2015년쯤에 아크로, 그 다음에 20년 넘어서 레미안 원벨리나 원펜타스, 그 다음에 25년 넘어서 레미안 트리니언하고 DH가 즉 딱딱 시기에 맞게 신축 들어가면서 가격 올려줬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 급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잠실 같은 경우에 여기 래퍼 2009년 들어갈 때 비슷할 때 들어간 얘네 엘리트들 얘네가 지금 들어간 게 2008년이잖아요. 비슷할 때 들어가고 나서 뭐가 없었어요? 신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잠레아하고 이번에 들어가잖아요. 잠레하고 르엘 들어가거든요. 얘네가 지금 반포의 가격을 줄이고 있어요. 얘 지금 벌써 40억 넘었는데 9평. 얘 아마 50억 넘을 거예요. 왜냐면 반포하고 잠실의 관계가 반포의 반값이 아니란 말이에요. 잠실이. 적어도 60, 70%는 가요. 교육 차이에서 조금 난다 그랬잖아요. 제가 디폴트 값이 교육이라고 레미안 트리니언 때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즉 얘가 트리니언이 100억이 간다면 이쪽 신축 들어가는 거 잠실. 여기도 지금 5단지 남았어요. 얘 안 됐잖아요. 잠실 주공 5단지. 얘가 비슷한 시기의 급이라고 보면 되는데 얘 60, 70억은 갈 겁니다. 얘가 100억이 가는 게 맞다면 근데 100억 갈 거예요. 35년도에. 그것도 보수적으로 보는 거예요. 입주했을 때 한 80억 갈 거고 그거는 지금 원밸리라든가 이런 시세로 봤을 때 당연한 거고 향후 10년 동안 그냥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줘도 그거만큼 안 올라도 100억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잠실은 60, 70억 될 거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디가 있어요 또? 과천 있죠. 원가천 아닌데도 20억대 나는데 완판됐는데 그럼 원가천은 어떻게 될 거냐는 얘기. 여기 20억대 분양했는데 지금 막 30억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얘네들 어떻게 될 거냐는 얘기예요. 근데 과천도 반포에 비해서 여러분 반값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여기도 60, 70%는 갔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DH가 상당히 미칠령이 크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반포가 미칠령이 크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압구정 현대 나오면 더 크겠지만 그럼 얘도 적어도 반포 반값이라도 50억은 넘어요. 근데 반값 아니에요 원래 여기. 이거 신축으로 들어가는 애들, 앞으로 들어갈 애들. 여기도 괜찮은 입지 아직 건축 안 해는 애들 있습니다. 좀만 보셔도 이쪽 사시면 다 아시고. 그럼 과천 다음 급지 그렇게 말하면 또 싫어하시긴 하는데 그 급지가 어디예요? 평촌입니다. 평촌은 작년에 베스트 뉴 보여드렸고 이번에 평촌은 아니지만 평촌 바로 안에 들어가지 않지만 명항역 쪽에 안양자의 헤리티원
한 2, 3일 뒤에 분양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 잘 아시면 재건축 얘기되고 있잖아요. 이 밑에 있는 놈들 특히나 대장들. 얘네들 좀 전에 평촌 아웃라인 바깥쪽에 있는 단지들 올라가는 거 보셨죠? 얘네 재건축 됐을 때 얼마가 나올까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35년쯤 됐을 때. 자, 반포가 100억이고 과천이 보수로 봐서 60%? 70%? 버금갈 때도 있었는데 60% 정도인 60억 간다고 보면 평촌 얼마일까? 과천의 몇 %인가요? 평촌이? 평촌분들은 뭐 맞대이 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뭐 60억에 80%만 봐도 50억 선 근접해요. 보수로 봐도 40억은 갈 거란 말이에요. 40억은. 지난 20년 동안의 부동산 가격의 흐름을 보시면요. 부동산이 부동산을 올린 게 아니고 경제가 올린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단지 영상이니까. 즉 반포가 DH가 2035년 정도 기준 100억은 갈 것 같은데 그럼 그 다음에 과천이나 잠실 애들이 최소 60억은 갈 겁니다. 그때 평촌이 최소 40억은 갈 거예요. 신축 기준입니다. 그 신축 기준. 최근 분양에서 한 5년 내에 준공돼서 들어가는 애들 기준을 말씀드린 거예요. DH하고 같은 급으로. 그랬을 때 그 평촌에서 그 다음 보는 게 어딥니까? 그 다음 라인에 있는 게 의왕이죠. 그럼 얘가 평촌의 절반 가격일까요? 평촌이 40억 정도까지 갈 때 그보다 높겠죠. 35년도에. 지금 현재 들어선 어떤 10억대인 분양가가 비싸 보일지 모르지만 부동산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분양을 그렇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만 계산해서 뭐 전맵 안에 어떻게 팔고 나올까? 이런 분들도 있으신데 그보다 중요한 건 부동산은 적어도 10년은 봐야 되는데 SK뷰 아파트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분양가에 더블은 칠 수 있는 아파트, 즉 2배는 될 수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35년에서 40년 정도 됐을 때 설렁설레가 있고 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난 20년 가까이 제가 100만 년 카페를 운영하면서 해온 게 매일같이 본 게 시세의 흐름이에요. 봤을 때 얘는 대한민국이 망한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많이 망했었어요. 98년도에 망했었고 08년도에 망했었고 19년도에도 망했었고 다만 전부 다 외부 요인들이었습니다. IMF, 리만 사태, 코비드 잘 버텼던 나라입니다. 저는 35년 이후로 또 대한민국 경제가 풍파를 겪을 거예요. 한 10년 주기로 맨날 겪으니까 뭐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겪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경제 성장에 맞춰서 올라왔다고 생각해요. 반포가 100억이 된다는 걸 많이 거부감을 가지시는데 이거 레미안 들어갈 때 10억 할 때도 미분양 났었어요. 그 당시에도 이제 리만 사태 2008년 있고 바로 다음에 2009년에 분양했다가 반포 자이하고 레미안 퍼스트지 미분양 났었는데 지금 15년 차 즉 구축이 돼서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40억이 넘어가거든요. 여기 구평들이.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SK뷰 같은 경우에 SK뷰를 위한 얘기가 아니라 이 라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딴 게 들어갈 수도 있죠. 평촌 대신에 분당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과천 대신에 목동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목동 아직 재건축 안 했잖아요. 왜 반포가 그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별개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튼 저는 SK뷰 아파트이 이쪽에선 거의 대장 단지급이고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반포, 과천, 평촌으로 이어지는 가격의 흐름. 중간 기준점이라는 얘기 제가 간혹 드렸었잖아요. 그 영향을 받게 될 거고 그랬을 때 적어도 부동산이 10년은 보고 들어가는 거라면 얘는 지금 현재 10억대 8사가 나왔지만 근 20억 가까이 갈 아파트 그런 아파트라 생각이 들고 10년이면 멀지만 대략 10억 정도 오르면 매년 1억씩 올라주는 건데 저희가 아무리 저축해도 1년에 1억 저축하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특히나 직장 다니면서 모으기는 거의 불가능한 가격으로 봅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다른 게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아파트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얘가 20억 간다고 해서 옆에는 구축이 15억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수도권 아파트들이 지금 움직이는 상황. 그렇게 봤을 때 의왕에서 의왕역 쪽에 들어갈 신축들이 있다면 되게 괜찮고 왜냐면 GTX가 직접적으로 들어가 주니까 그 다음엔 인동선에 이용할 수 있는 105, 104 이런 역들이 있잖아요. 아마 의왕에는 105, 104가 거기에 해당되는데 그중에서 거의 대장급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좀 비싸 보이지만 이 분양가가 현실적으로도 5구는 그렇게 안 비싼 거고 지금 움직임 봤을 때 주변 아파트들 84는 약간 10억을 넘었다는 의미에서 심리적 저항들이 생기시거든요. 저는 비싼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연말도 됐으니까 이 얘기는 조만간 따로 한번 영상을 통해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동인선 개통과 GTX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물론 이 전체적인 가격 흐름이 더 큰 영향을 저는 미칠 거라고 보는데 동시에 인동선, 동인선을 부르고 인동선이라고도 부르시는데 인동선 개통이 이쪽 지역의 교통을 아예 전철이 없다고 생기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바뀌어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철도는 많은 걸 바꿔놓습니다. 더군다나 애가 GTX도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동선을 이용했을 때 투자 가치 충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요. 미래 가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겁니다. 동인선과 GTX, 그 다음에 우상향 이루어질 제일 가까운 놈 평촌입니다. 반포로부터 시작돼서 과천을 거치겠지만 평촌의 상승세가 상당히 강할 거라는 걸 갖다가 최근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재건축 단지들 말고 외곽에 있는 신축 단지들이 올라주고 있어요. 이번에 사흘 뒤에 명학역에 들어가잖아요. 명학역은 평촌에서는 떨어져 있죠. 1호선에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명학역에. 여기 들어가는데 계획 84 13억이 넘습니다. 근데 잘 될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당장은 비싸 보일 수 있는데 나쁘지 않은 단지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고 욕하실 수도 있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욕은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마지막 한 줄 평, 그래서 10년 뒤라고 적어놨습니다. 간혹 이걸 잘 이해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부동산 처음 접하시거나 첫 집을 구매하시거나 첫 분양을 하실 때 당장 눈앞에 안전마진이 몇 억이다 이걸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파트는 입지에 따른 어떤 급지들이 있죠. 그랬을 때 이 의왕 시청역은 나쁘지 않은 급지예요. 물론 반포라든가 가천에 비해서 평촌 중심 범계역에 비해서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는 절대로 나쁘지 않은 급지입니다. 그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 다음에 주변으로 퍼져나가는데 얘는 직계로 영향을 받을 만한 위치에 들어가는 좋은 단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10년 뒤를 생각하신다면 지금 분양 가격이 저는 나쁘지 않다. 당장의 안전마진이 안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입지를 보시고 가장 가까운 곳이 평촌인데 평촌 범계역 쪽에 이쪽에 이루어질 재건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후에 형성할 시세 이런 걸 생각해 보신다면 얘는 나쁘지 않은 거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있다라는 걸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안전마진도 있다고 봐요. 저는 특히나 5구 같은 경우에 이번에 주력인데 잘 비교해 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게 나오는 단지는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상에서 다양한 정보를 취입하는 것에서 잘못 인정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영상이 좀 길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말실수를 한 경우가 있어요. 그 이름을 잘못 말하든가 방향을 잘못 말한다든가. 투자는 개인 책임이라는 점 유념하시고 알아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뭐 좀 단지에 영향을 미치지만 직접적이지 않은 반포 얘기라든가 이런 걸 좀 했어요. 근데 사실 투자 요소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 조만간 연말이니까 그런 부분만 따로 따서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15만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걷기 배움도 공식 단톡방을 첫 댓글에 올려둘 겁니다. 750분 정도 들어와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뭐 광고하는 곳 절대 아닙니다. 들어오시면 뭐 이 단지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게 있으니까 물어보시면 그에 대해서 뭐 답변 드리는 정도 하는 공개된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며칠 뒤에 ESK 있고 며칠 뒤에 안양자이 헤리티온이 분양이 있습니다. 걔도 선별단지로 선정했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 영상이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그 영상도 참고하시면 뭐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만간 좀 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